안녕하세요, 예나입니다. 이제 오늘도 봄이 오는 것 같죠? 화창한 빛과 봄의 느낌을 담은 그림, 여러분들은 어떤 작품이 생각나시나요? 오늘은 20세기 현대음악과 현대미술, 특히 인상주의 작품을 이야기해볼까 해요. 우리는 인상주의 하면 대표적으로 바로 이 작품 많이 기억하죠? 모네의 대표작이라고 하는 이 해돋이는 당시 살롱전의 낙선작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시간을 경과하고 지금에는 대중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작품이 되었죠. 그림 속에 저 빨간 점 보이신가요? 해가 멀리서 떠오르는 그 순간의 분위기를 묘사하는 듯 하네요. 당시 사진기가 나왔고 그 기술이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전의 19세기 말기의 사실주의적, 즉 베리스모적인 그 화풍은 더 이상 그 매력을 느끼기에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어쩜 인상주의 작가들은 정반대적으로 순간에 포착된 주관적 인상을 표현하는 것이 이 세상에 지금까지 없었던 화풍을 선보이는 것이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네도 어쩌면 아득하게 저 멀리서 해가 떠오르는 새벽녘의 고요한 분위기를 담고 싶었던 것이지 선명한 해, 바다에 떠있는 어선을 리얼하게 표현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자, 그러나 오늘 제가 보여드릴 인상주의는 앞에서 본 그레이톤의 그 우울함, 침침함 이런 것보다는 산뜻한 인상주의로 소개해 볼까요? 우리 두 번째 그림 봐볼게요. 빨간 옷자락에 제복인 듯한 모습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서커스 복장 같은 그런 자유로운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 그림은 마네의 피리 부는 소년인데요. 실제 그림 속 주인공은 작은 키의 소년 병사예요. 우리는 흔히 청년 병사, 소년 병사 생각하면 바로 이런 사진 속 인물들을 떠오를 것 같은데요. 뭔가 살벌하고 총을 들고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렇지만 마네의 그림 속 소년 병사는 무서운 느낌도 아니고 살벌한 느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대단한 장군의 그림도 아니에요. 정말 평범한 젊은 청년 군인이 자연스럽게 피리를 부는 모습이죠. 이 사람의 피리는 도대체 어떤 음악을 불렀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들은 이 작품은 드뷔시 교향시의 목신의 오의 전주곡이에요. 인상주의의 대표적 교향시죠. 우리는 현대음악의 시작을 이야기를 할 때 바로 이 인상주의 사조를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악보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좀 전에 들었던 목신의 오의 전주 악보예요. 다시 한번 이 선율, 주제 선율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18, 19세기 조성음악에서는 토닉음, 으뜸음, 그리고 도미넌트, 골격이 주로 나오죠. 그런데 이 첫 번째 악보의 첫 프레이즈를 보시면 C샵에서 G 내추럴까지의 골격선을 가지고 있어요. 바로 이 간격이 18, 19세기에서는 끔찍이 싫어했던 증사도 골격이죠. 플룻 소리로 마치 피리를 부는 듯한 이 분위기는 주제 선율이 증사도 골격으로 만들어지면서 기존의 조성의 색감에서는 알 수 없는 오묘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네의 그림이 앞서 본 모네의 해돋이보다도 더 이 목신의 오의 전주곡과 잘 어울렸던 음악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만의 그림에서 바지선에 검게 외곽의 선이 분명하게 그려져 있는 것이 보이죠? 굉장히 대범해 보입니다. 이는 북신의 5위 전주곡의 주제 전율이 증4도 음정으로 확실한 골격선을 또렷하게 플룻의 음색으로 잘 보여주는 점이 참 비슷하다고 생각했었어요. 만의 그림이 입체감, 원근법이 잘 드러난 그림이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 보여요. 이것은 마치 타로 카드에 붙여놓으면 될 것 같은 굉장히 평면적이죠. 당시 아카데믹한 원로들이 봤었을 때는 형편없는 작품이었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네요. 그러나 화폭의 그림을 보면 너무나도 과감해 보이죠? 어떻게 대담한 빨간 바지에 더욱이 검정 굵은 선으로 바지선을 표현했는지 자신감이 넘치지 않고서야 이런 대담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도대체 그에게 영향을 준 것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우리는 그에게 영향을 준 대부를 만나보러 가볼게요. 자, 들리는 음악은요, 바로 인상주의면서 신구전주의 작품에서 많이 나타난 라벨 작품인데요. 라벨의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네입니다. 이 그림은 17세기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 그린 왕녀 마가레타 조상입니다. 라벨은 바로 이 그림을 보고 감명받고 바로 작곡한 이 작품이 죽은 왕녀를 위한 파반느인데요. 벨라스케스 그림은 20세기의 인상주의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어요. 특히 마네가 17살 때 남아메리카의 항로에 그 선원 견습생 시절이 있었는데요. 그때 바로 스페인 화가 벨라스케스의 작품이 그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거죠. 17세기라고 한다면 20세기에서 봤을 때 한 두세 세기, 그러니까 2, 3세기 정도 더 앞선 시기인데 벨라스케스가 이런 빛의 느낌을 표현했던 것이 참 선구적이었던 것 같죠? 공주 머리카락을 보면 금발에 빛을 받는 것 같은 이런 어떤 화사함이 바로 인상주의 작가들에게, 미술 작가들에게 많은 영향을 줬던 것 같아요. 흔히 인상주의 작가들을 전 시즌을 소개할 때 우리는 빛을 그리는 사람들이라는 부제들을 많이 들어봤었을 거예요. 순간적인 빛의 인상을 담고 싶어 했던 인상주의 작가들의 바람이 이 20세기 또 다른 작가 르누아르의 피아노를 치는 소녀라는 작품에서도 드러나죠. 이 작품을 보면 소녀의 금발머리가 빛에 의해서 화사하게 빛나는 모습이 보이죠. 우리는 다시 벨라스케스 그림을 자세히 봐볼게요. 인물이 중심이 되고 있죠. 그 주변은 별로 신경 써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아주 평범한 그저 공주의 초상화예요. 주변의 어떤 풍경은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냥 지극히 평범한 공주의 얼굴만 담아져 있는 것 같죠. 피리를 부는 소년도 정말 지극히 평범한 청년의 장면이었어요. 여러분이 들었던 바로 라벨의 죽은 왕녀라는 파반느도 거창하지 않고 평범하게 음악이 흘러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죠? 평범함 속에서 위대함을 찾는 두 명작이네요. 자, 두 번째, 마네에게 영향을 준 또 다른 배경을 한번 볼게요. 일식집에서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네요. 바로 일본 화풍이 우키요에예요. 우키요에란 17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일본 서민들의 풍속을 담아내는 목판 풍속도인데요. 대담한 구도 그리고 화려한 색깔이 참 인기가 많았었죠. 그렇다면 이러한 일본풍이 프랑스에 어떻게 전달이 됐던 것일까요? 당시 프랑스 배경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전동차도 다니고 있고요. 거대한 건축물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면 에펠탑도 보여지죠? 바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파리 만국박람회의 그 상징적인 건물이 바로 저 에펠탑이죠. 지금의 엑스포와 같은 이 박람회에서는 보다시피 세계 각국의 문화들이 소개가 되었는데
일본에서는 도자기 그릇이 전시가 되었었어요. 이때 도자기 그릇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종이로 이걸 감싸는 그 포장을 했었어야 됐죠. 이때 포장지가 바로 이 목판품 속하인 우키우의 그림이었던 거예요. 유럽인들은 이 동양의 아름답고 오묘한 색채에 감탄을 했었고요. 당시 튜브 물감이 나오면서 색깔의 화사함을 표현하는데 열광했던 인상주의 작가들에게 어쩜 큰 영감을 줬을 것 같네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마네의 두 번째 작품을 보도록 할게요. 벌거벗은 여자, 너무나도 당당하게 정면을 응시하고 있죠. 그런데 가운데 저 남자는 옷차림을 봐서는 상당히 돈이 많은 남자일 것 같은데 애써서 그 화가의 눈을 피하는 것 같아요. 마네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요? 영화 하나 보고 할게요. Le métier s'apprend sur le tas, il est difficile. Si ça fonctionne pas pour toi, je peux pas te garder. T'as quel âge maintenant? 16 ans. Pourquoi tu veux venir ici? Pour être indépendante, être libre. Pour être libre. On est dans une maison close ici, la liberté c'est dehors, c'est pas ici. 영화 라플로니드에서는 이러한 부르주아들과 저렇게 발가벗은 매춘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이 이야기는 당시 화려한 파리의 부르주아들에게 착취당하는 인생을 사는 매춘부들의 이야기예요. 자본을 앞세워 소시민 여성들에게 자행되는 지배층들의 탐욕적이고 무자비한 폭력, 그리고 가식 속에서 그 인간들의 추악한 욕망을 드러내고 있죠.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 식사라는 이 작품은요, 바로 부르주아들의 탐욕을 노골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등장하는 소시민 여성들은 과감하고 당당하게 응시하고 있지만 그 누군가는 화가의 눈을 피하고 있죠. 마네는 평범한 사람들, 공통적으로 소시민들의 그런 자유로움이 표현되고 있어요. 자유롭게 피리를 부는 소년, 그리고 풀밭티에 벌거벗은 여자들. 마네의 두 그림은 모두 다 낙선작이었어요. 그림 속에 있는 남자 같은 돈 많은 권력자들은 뜨끔하게 했을 것 같은 그런 작품을 당선시켜줄 이유가 없겠죠. 비슷한 부류의 음악가로 인상주의자 신고전주의에 속한 바나가 라벨을 볼게요. 그의 작품은 극보수주의자들에 의해 무려 3번이나 로마 대상을 수상하는 걸 실패하게 되는데요. 아카데믹하지 못하다는 원로인들의 반대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라벨의 음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라벨의 작품에서 가장 유명한 이 볼레로는 지금까지 음악이 해왔던 기존의 기승전결의 형태를 갖지 않죠. 계속적으로 저 오스나토 선율을 보여주고 있고요. 뚜렷한 음색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음악에서는 해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음악 표현 방법에 일부러 반항한 듯한 이런 음악은 나름대로 멋스러운 음악으로 전개갑니다. 미술계의 이단자 같은 마네, 음악계의 바나나 같은 라벨, 그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잘생겼네요. 참 댄디하죠? 역사로 남겨진 두 거장의 스타일을 미술계와 음악계에서는 댄디하다고 표현을 해요. 우아하고 깔끔하고 도시적인 느낌이 나는 남자들의 스타일을 부를 때 우리 댄디하다라고 표현하죠. 두 예술가들의 패션 스타일뿐만 아니라 그들의 어떤 철학에서도 우리는 시대를 앞서가는 댄디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화려한 프랑스 사교계를 종횡무진한 그들의 가슴 속에 담았던, 그리고 하고 싶었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화려함 속에서 그들이 찾고자 한 진실이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신분이 낮고 평범하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소재가 대단한 위대한 장군보다, 화려한 왕비, 공주보다 평범한 인간의 모습이 깊숙한 곳에서 느껴지는 인간의 진실함을 전달해 주는데 좋은 소재가 되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20세기 부르주아들에게 억압되어진 소시민층을 구원해주는 영웅은 아니었지만
권력자들에게 비굴하지 않고 자신의 예술 철학을 세상에 외친 두 예술가를 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내 자신을 남들에게 화려하게 내보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어쩌면 부르주아 자본가들을 보이지 않는 권력에 휘둘려 억지로 만들어내고 있는 부자연스러운 것은 아닐런지, 어쩜 우리는 위대한 평범함을 무시하고 사는 것은 아닐런지 모르겠습니다. 그 평범함은 도자기 그릇의 포장지에 지나지 않는 것일지라도, 대단한 장군이 아닐지라도, 그 당시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못한 낙선작이랄지라도, 라벨과 마네처럼 시대가 억누르는 사상에 억압되지 않고 시대 정신을 넘어서는 자신만의 철학을 펼쳐갈 수 있는 용기를 가져보시길 소원합니다.